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스트랙션, 추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물질을 한 상에서 다른 상으로 이전하는 거죠. 여기서 솔루트가 있습니다. 용질이 있으면은 이 솔루트가 지금 1번이라고 하는 페이즈에 들어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2번으로 페이즈 2라고 하는 다른 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어떤 혼합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 분리를 해내거나, 그죠? 분리를 해내거나, 농축을 하는 경우, 혹은 시험 분석을 할 때 분석 대상 물질 이외에 분석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페이즈 1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수용의 아큐어스 솔루션 경우가 많고요. 페이스 2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올게닉 솔벤트인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페이스 1이 또 이제 그 에이큐어스 솔루션이 동시에 샘플인 경우도 있습니다. 로우 머티리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유리시킨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샘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샘플은 꼭 반드시 뭐 리퀴드 상태가 아니라 뭐 솔리드인 경우도 있고요, 리퀴드인 경우도 있고요, 가스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페이스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물질을 빼낼 때 사용하는 용매인 경우가 이제 주로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올게닉 솔벤트, 우리가 익스트랙션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올게닉 솔벤트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페이스 1과 2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섞이지 않아야 서로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페이스 2에 사용하는 올게닉 솔벤트 종류가 보면은 이제 다이에틸 이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톨루엔 혹은 헥세인, 헥테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물보다 가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보다 무거운 것들로는 또 무엇이 있냐면은 클로로포름, 그 다음에 MC라고 하는, 그죠? 다이클로로메탄 있죠? 보통 이제 메칠렌 클로라이드, MC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사유마탄소,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보다 무겁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제조에도 사용되고요, 분석 시험에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실험이라든지 시험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페이스 1과 2에 이제 보통 물질이 들어가면요, 어느 한쪽에만 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녹으면, 예를 들어서 페이스 2에만 녹는다 그러면 뭐 좋겠지만은 사실 어느 한쪽에만 녹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페이스에 다 녹는데, 다만 어느 쪽에 더 많이 녹느냐, 그죠? 물질의 성질마다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S라고 하는 용질이 있으면요, 페이즈 1에 있는 용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2에 있는 용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페이즈 1에서 2로, 2에서 1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계속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한 화학 평형 상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파티션 코에피션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대문자 K로 나타내는 분배계수, 파티션 코에피션트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보통 이제 페이즈 1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 농도 분의 페이즈 2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 농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비커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이, 자, 아래는 이제 페이즈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이즈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에이큐어스 솔루션, 그죠? 주로 이제 물을 베이스로 한 에이큐어스 솔루션 경우가 이제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여기서 지금 용매인데 이제 물보다 가볍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페이즈 2,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올게닉 솔벤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농도 S2라고 그러고, 페이즈 1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농도를 S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물층에만 이렇게 이제 녹아있다, 이제 샘플이 지금 여기만 돼 있었다, 그죠? 여기 이제 하나의 샘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목적은 지금 샘플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물질, 원하는 용질을 페이즈 2로 많이 이전시켜서, 그죠? 추출해내는 거죠. 얻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안에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동적 평형, 그죠? 나중에 이제 평형에 도달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일부, 여기 일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농도가 이제 S1, S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출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출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통 페이즈 1과 2의 접촉 면적을 넓혀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페이즈 1과 2는 이제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접촉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믹싱을 아주 격하게 하죠. 격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작은 버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접촉 면적이 넓게 접촉 면적을 많이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접촉되는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 부분은 만약에 여기 있는 물질이 이제 이쪽으로 이전이 된다, 그죠? 이쪽으로 추출이 된다 그러면은 추출되는 쪽으로는 가까운 쪽에서는 아마 로컬 컨센트레이션이 그죠? 요 부분만 농도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하게 교반을 시켜서 여기 있는 농도가 다른 곳보다 높지 않게 그죠? 예, 너무 높으면 이제 제대로 또 이쪽으로 추출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걸 하죠. 그래서 보통 추출하게 되면 이제 아주 격하게 많이 흔들어주죠. 쉐이커 같은 것들 이용해서 이제 많이 흔들어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뭐 아주 잘게 쪼개거나 분말로 만드는 거나 해가지고 추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K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티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몰수가 아니라 몰 농도예요. 그러면은 몰농도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페이즈 2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물질을 많이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시킨다, 이동을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추출이 많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농도 비는 일정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페이즈 2의 볼륨을 우리가 넓히면은, 그죠? 많게 하면은 그만큼 많이 또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의 농도를, 이쪽의 부피를 우리가 V2라고 그러고, 이쪽에 이제 페이즈 1의 부피를 V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1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가 M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페이즈 2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M2라고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형 상태에서의 몰수,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몰수를 부피로 나눈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M2 나누기 V2 나누기 M1 나누기 V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샘플, 페이즈 1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즈 2 솔벤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용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뽑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목적입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추출을 한번 하고 나면 여기 남아있는 용질 몰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용질의 총 몰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M1이 있고 여기 M2가 있으니까요. 그죠? 용질의 총 몰수는 M이라고 나타내고요. 이 값은 N1 플러스 M2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추출을 한번 하고 나서 그때 페이즈 1에 남아있는 용질의 몰 분율을 우리가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Q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Q는 전체 몰수가 M이잖아요. M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이 도달한 다음에 그때 남아있는 용질의 몰수, 페이즈 1에 남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M1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M1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1은 Q 곱하기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2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M2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M2라고 하는 것은 M-M1이니까요. 그러면은 M-QM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죠? M-QM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Q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K를 갖다가 이제 M1과 M2를 이것들로 치환을 시킵니다. K는 M2는 1-QM 나누기 V2가 되고요. 그 다음에 M1은 QM 나누기 V1이 되겠죠. 자, 자꾸 이렇게 식을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페이즈 1이라고 하는 샘플 안에 들어있는 용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페이즈 2, 솔벤트 쪽으로 지금 추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말해서 Q 값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고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은 지워지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다시 표현을 하면은 1-Q V1 나누기 Q V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쪽을 여기도 하면은 Q K V2는 V1 Q V1 Q를 Q V1을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Q 하고 나서 K V2 플러스 V1 골 V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Q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V1 플러스 KV2 분의 V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Q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추출하고 났을 때, 그죠? 화학 평형이 일어나고 나서의 페이스 1에
즉 샘플에 남아있는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용질의 몰 분율입니다. 이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K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V2 우리가 사용하는 솔벤트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Q 값이 작아진다. 거기에 맞는 용매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추출하려고 하는 용매를 많이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출 용매를 많이 써서 추출 용매의 부피를 많이 해서 우리가 추출하는 것이 훨씬 더 추출에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뭐 1리터 1리터 용매를 써가지고 한 번에 추출하는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은 1리터를 100ml씩 나눠가지고 여러 번 추출하는 것이 더 나은가, 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의심을 가지기 전에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나눠서 추출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많은 부피의 용매를 가지고 추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용매를 여러 부피로 나눠 가지고 여러 번 추출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번 추출을 했을 때 그때의 이 Q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초기에 물질의 몰수는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했습니다. M은 곧 M1 플러스 M2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분의 페이즈 1에 남아있는 몰수니까요. M1이죠. 자, 그런데 한 번 추출했을 때 지금 Q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M이 1만큼이 들어있어요. K 값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봅시다. 농도가 S, 이게 3이에요. 그러면은 부피가 같다고, 만약에 V1과 V2가 같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몰비는 몰농도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우리가 몰비오고 몰농도비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죠? 네, 다른 건데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V가, 그죠? 부피가 서로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몰수가 1만큼 들어 있었다. 그러면 추출한 다음에 페이즈 1에 남아있는 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1만큼이 들어있었다. 그러면은 페이즈 2로 분배가 되고 페이즈 1으로 분배되는, 지금 아래 있고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K가 3이었으면은 위에는 아마도 4분의 3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아래에는 4분의 1이 남아있을 겁니다. 부피는 V1과 V2가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몰농도비는 몰비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요거를 갖다 제거를 해요. 그죠? 요만큼 뽑아냈으니까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같은 부피의 솔벤트를 또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페이즈 1에다가 또 부어가지고 또 추출을 시킵니다. 여러 번 추출을 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V2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부어준 용매의 부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똑같은 몰 분율로 마찬가지로, 그죠? 분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남아있는 건 4분의 1이고요. 1회고요. 그죠? 1회 추출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분의 1이 마찬가지로 전체 농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죠? 4분의 3만큼. 그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만큼이 페이스 2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에 대한 또 4분의 1만큼이 아마 페이스 2로 갈 거예요. 그죠? 2회 추출했을 때.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보면은 1회 추출하면은 이만큼. 그죠?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죠. 그죠? Q가 되는 거고. 2회 추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회 추출했더니 처음 몰수에, 그죠? 처음 몰수에 4분의 1의 제곱만큼이 지금 몰 분율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N번 추출하면은 초기 농도에 얼마가 남아있는 겁니까? N제곱, 그쵸? 그래서 초기 농도에 대해서 Q N승만큼, 다시 말해서 V1 플러스 KV2 V1 이만큼이 초기 몰수에 대해서 요만큼의 몰 분율로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페이즈 1으로부터 페이즈 2를 이용해서 솔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어떤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의 K가, 그죠? 파티션 코에피션트는 3이다. 그 다음에 값은 아까 구했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페이즈 1의 부피는 100ml다 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데요. 그죠? 그 물의 부피가 100ml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솔벤트, 페이즈 2죠. 솔벤트 500ml를 가지고 한 번에 추출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남아있는 몰수가 최초의 몰수에 대해서 얼마냐. 그죠? 몰 분율이 얼마 남아있느냐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Q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냥 Q값을 구하면은 V1이 100이고요. 플러스 K가 3이고요. 곱하기 V2가 지금 보면은 500이죠. 그 다음에 V1이 100이니까요. 계산을 하면은 0.062가 돼서요. 이것은 약 6.2%가 남아있는 겁니다. 최초 지금 물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6.2%의 용질이 지금 페이즈 1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페이즈 2로 옮겨와서 지금 추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똑같은 솔벤트를 500ml를 써요. 500ml를 썼는데 100ml씩 5번 추출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100ml씩 들어가니까요. 그죠? 네, 계속 V2는 똑같은 거죠. 5번 추출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Q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Q의 5승이라고 하는 것은 V1은 100이고요. 곱하기 3 곱하기 그죠? 네, V2가 100이죠. 자, 그 다음에 V1이 100이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5승을 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0.00098. 예. 그래서 0.098%, 약 0.1%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죠. 처음에 6.1보다 어떻게 훨씬 더 작은 양인데, 그래서 동일한 부피의 추출 용매가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 번 추출을 해서 추출 효율을 높이는 게 낫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